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 한 서너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각자 생각들이 이 생각이란다. 각자의 그 현재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야, 정말로 똑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찌됐건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 같이 동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옆집에 아이가 좀 고민이 있거나 또 내 아이가 있어도 역시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눠주는 뭐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댓글과 함께 또 이 댓글에서 나왔던 몇 가지 대입 또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또 중학교에서의 일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예전에 이번에 저 대입에서 재수한다는 친구 있었죠. 재수가 아니라 반수한다는 친구. 그 학생이 그 고대 세종에 합격했다고 그러네요. 이 친구가 한 몇 개월 전에 수시 원서 넣기 전에 전화가 와서 이 친구는 전화를 자주 합니다. 걔 그 학교생활 기록부가 왜 좋은지를 알겠어요. 전화 자주 하고요. 인사성도 진짜 밝고요. 또 매우 친절하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그 학생이 몇 개월 전에 전화가 와서 자기 그 현재 계명대 다니는데 세종대란다. 어, 고려대 세종에 원서를 넣고 싶다고. 근데 고대 세종이 많이 내신 성적이 올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적성으로 들어간 아이들 거 보니까 한 3.56 등급, 그 다음에 교과로 간 친구들은 2.56 등급, 뭐 이 정도에 형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6등급, 7등급이었는데, 고대 세종에 이제 1차 합격했다고, 면접을 봐야 된다고. 근데 이 친구가 몇 개월 전에 전화 왔을 때 그러니까 고대 세종에 원서를 넣겠다 그래서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야, 고대 세종이야 붙겠지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붙었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역시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사성일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허물은 아니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꼬는 거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학생이 있잖아요. 또 그 학생의 경우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늘상 선생님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그런 말을 꼭 하더라. 그러니까 어깨를 진짜 두드렸다의 말이 아니라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왜냐면 한 시간 동안 일반고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진짜 피곤하거든요. 진짜 피곤합니다. 말도 잘 안 듣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나를 쳐다봐주고 나를 이렇게 존중의 눈으로 쳐다봐주길 바라지만, 일반고에 가보면 뭐 엎어서 자는 애 또 뭐 딴짓하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물론 1학년 교실과는 또 다르고요. 또 1학년도 그 반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 천방지축인 학교도 있겠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스스럼 없이 대화 나눠주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애라면, 공감 능력이나 또 의사소통 능력이나 또는 뭐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업 역량을 통해서 더 증명해 보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됐건 그 학교 생활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기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제가 어제 잠깐 말을 비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이제 원서를 다 넣은 상태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내왔어요.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안 봅니다.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나중에는 보는데 처음에는 내신을 잘 안 봅니다. 기록만 봅니다. 그 기록을 보고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어찌됐건 뭐 학교생활 기록부가 의대에 가기 위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늘 뭐 전교 1등을 했었고 그런데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 뭐라고 하죠? 학교에 이거 얘기 길어진다. 요거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일단 이제 학부모님들 그에 공유하는 얘기를 공유한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학부모님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저희 집 중이는 열심히 노는데 책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어디를 선택하든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보심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집 큰놈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많은 고민하시고 최선의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요. 또 늘 선생님의 열정적인 방송 내용에 감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부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걸 공유하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중학교 때 드러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아이의 성적이 눈에 띄게 상향하는 경우는 대체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진학한 친구들이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나타나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 근데 여기서 책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친구들. 예를 들어 문학책만 많이 읽었다라든지 또는 과학책만 많이 읽었다든지 이런 거 말고 좀 균형 있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성적이 뽕하니 올라갑니다. 중학교 때는 뭐 중간보다 좀 더 잘하는 정도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살짝 공부도 한 것도 있는 데다가 고등학교에서 묻는 뭐 지문이나 문제의 유형들이 사고력이나 또는 이제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더 있어서 그런지 어찌됐건 성적이 뽕하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풍부했던 아이, 그래서 사고력도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아이, 이런 경우에 이제 성적이 뿅하니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고등학교의 과목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3 때 고등학교 과목들을 좀 공부한 어찌되었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도 갖춰야 해서 고등학교 선행까지 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던데 일반고를 타겟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깊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땐 내신이 상위권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고로 진학하고 나서는 완전히 앞서 나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반고를 진학할 경우에 고등학교 과정을 좀 더 공부해 놓는 게 도움이 크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이제 단 한 가지 이게 학생마다 다른데요. 선행이 지나치게 많이 되었을 경우는 늘 경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경험치를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었습니다. 현 중3 아들이에요. 고교 선택 쉽지 않네요. 사범 국문과 목표고요. 6과목 중 4개 교과 우수상 받았고요. 일반고에 가려는데 K학교는 자사에서 일반고로 전환되었고 서초 방배에 있어 교육열이 서지 않아 싶고요.
서초 방배에 있으니까 교육열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S학교는 상하위권이 갈라지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공부 잘하는 학생, 밑에는 완전히 노는 학생, 이렇게 갈라지는 학교고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라 S학교는 꺼려하네요. 어느 학교로 선택해야 할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내성적이다.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우리 요 학부모님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내성적이든 외성적인 아이가 훨씬 더 물론 쉽긴 하겠지만, 내성적이면서 이 중학교 때 이렇게 뭐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는 법도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이렇게 우리가 알기에는 서초 강남 벨트에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들이 입시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저 역시도 이 교육계에 있지 않았을 때 취재를 이렇게 가보면 강남이라 역시 뭔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지 학교 자체가 입시를 잘 알아서 가지는 않더라.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지만 이 S학교랑 K학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학부모님이 입시를 모르는 그 교사들 때문에 뭐 힘들어 죽겠다고 연락을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주기는커녕 그 논술로만 대학 가라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학부모님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상위권에 간다고 한다면 S학교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복골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기록은 그냥 일반고보다는 좀 더 잘 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다만 그 학생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죠. 물론 이 학생이 S학교 가서 활동하지 않아도 기록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의 성향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이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이기 전에 입시에 대해서 대학을 잘 간다라고 하는 목표만 확실히 동기부여가 돼 있다면 성격을 뭐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시를 정확히 잘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입시를 잘 몰라서 나오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교과면 내신 성적만으로만 생각하고, 학생부 종합은 뭐 교과 비교과 또 뭐 논술이면 논술. 근데 그 정도만 알아서 입시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례로 아까 여기 답변 다신 분 중에 한 분이인데, 왜 인하대 교과에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는 그 학부모님의 경우에 올 2월 달부터 저희 방송을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6개월 동안 하루에 뭐 많이 들을 때는 한 2~3시간도 듣기도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또는 뭐 한두 번 듣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겠죠. 근데 입시를 알면 알수록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입시가. 물론, 굳이 뭐 방송 입시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뭐를 더 알아야 돼? 근데 입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이 뇌 속에서만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행동까지 옮기기 위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입시를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모르나요? 다 알죠. 알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이 방송을 오늘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듣는
학부모님들도 결국 같은 거죠. 뭐 몰라서 듣나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내 몸에 부착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한 번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왜 어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개인별 개인 맞춤형 교육 정보 어플을 만들겠다. 진로 진학 정보 어플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애들 요즘 입시 뭘로 봐요? 뭐라고 하죠? 유튜브로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 거는 아니고 어딘가에서 보는 모양이죠.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한 3, 40만 명, 30만, 50만 명,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느 뭐 교육 유튜버를 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뭐 면접과 관련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몇 가지 써서 이제 알려줬습니다만, 그거 알아서 면접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것은 간단하게 뭐 면접할 때 어떤 복장이 좋을까요? 면접할 때 뭐 플러스 점수 받는 비법은 뭘까요? 면접할 때 무엇을 알고 가야 되나요? 뭐 이 정도의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재밌게 엮긴 하겠지만 그걸로는 그 정도의 정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매우 디테일하게 서울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연대는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자체로도 시간도 많이 흘러갈 뿐더러 그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 종이 정보가 더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한 번 읽으면 방송을 한 번 달려고 하면 한 번 이렇게 들으려면 10분 20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내가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 자료를 한 번 눈으로 보면 뭐 5분도 안 걸리고 3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를.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우리 특히 대입 정보를 하는 받는 쪽에서는 글로 써져 있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의 방송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얘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시가 어떻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글로 쓴다 그래 봐요. 2박 3일 쓴다고 해도 진짜 머리 싸매고 찍어야 되는 거여서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도 어떤 정보, 취득의 정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아까 S학교와 K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입시 정보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학교 가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방송을 이왕 들으시고 계시니까. 뭐 안 듣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학생부의 기록이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신 성적 좋아도 기록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의대 얘기 잠깐 하려고 했던 그 학생 것도 정말로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왔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뭐 기록은 뭐 서울에 있는 의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내신도 모락 잘 좋고 뭐 전교 1등을 뭐 풀로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록이 이제 이게 지방권인 거예요. 기록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록이 어떠냐가 좀 같은 등급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한참 낮은 등급에도 2, 3등급의 대학을 가듯이 2, 3등급에도 1등급 대학을 갈 수 있는 비결, 초 1등급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비결, 내지는 3, 4, 5등급의 학생이 정말 기록으로 잘 해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깨달을 거냐, 언제.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도 아까 약간 교과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고,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데를 갈 거냐. 그런데
아무래도 자사고 쪽을 선택하는 학생,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쪽에 이제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활달한 아이가 갈 거고, 그러니까 활달한 잘 적어줄 것 같아 해서 이제 더 선택하는 비율이 많겠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상하위권이 이게 갈라지는 학교라면 공부를 잘하면 상하위권이 속할 것이고, 거기에서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 아이가 지금처럼 그렇다고 뭐 이 아이가 누군가하고 말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보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만 갖고 있다면 이 아까 S 학교에 가든 뭐 K 학교에 가든 결과가 그 결과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학생인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이고 광역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 고민인데 일반고 이과 학생 수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고민스럽습니다. 50명, 4, 5, 20, 2명이 1등급, 7, 5, 35, 3명 2등급. 블라인드 입시이고 교과 과목의 차이가 없는데 광역자사고와 일반고인지 대학 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광역자사고와 일반고가 그 교과가 좀 지금 교과 과목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알 겁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의 전체적인 기록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거는 뭐 학교를 가려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블라인드 평가라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준 편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반고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뭐 15에서 20 사이라면 이 광역자사고의 경우에는 5에서 10 사이, 7, 8 이 정도 안에서 맴돈다든지 어찌됐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됩니다. 얘가 특목고의 경우에 당연히 알겠죠. 그 과목 자체가 다르니까요. 교과 전형 수시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고민이 있네요. 교과 전형 수시인데 한쪽은 광역자사고이고 한쪽은 일반고인 이런 상황에 교과 전형 수시로 간다. 수시. 이런 극적인 상황이 또 있네요. 이게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아이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상황이 어떤 거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수시로 목표로 한다고 하면 뭐 10%가 아직 10%가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잖아요. 수능 최저가 이시 또는 연세대의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 거고요. 고대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만 한다면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지 않거든요. 뭐 세계 각 2등급 정도, 서울대처럼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의 목표한 대학이 어디이고, 이게 어제 방송에 같은 얘기예요. 목표한 대학이 어디고, 진로 목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현재 이 학생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다만 아까 얘기처럼 광역자사고냐, 광역자사고에 3, 4등급 가가지고 3, 4등급 아이들 분명히 중학교 때는 뭐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 굉장히 좋았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미 졸업한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디 가면 어찌됐건 3, 4등급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고로 높은 대학이 아까처럼 중앙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반고를 가서 예를 들어 뭐 2등급, 1, 2등급 안에서 놀았다라고 하면 중앙대도 뭐 갈지 못 갈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연고대도 목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에 대한, 다만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수능 최저를 일반고 갔는데 못 맞춘다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늘상 맞출 수 있지만 일반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학교에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교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광역 자사고보다는. 그죠? 교과니까.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제가 늘상 방송에서 해왔던 것들처럼만 준비한다면 뭐 요즘에 뭐 내신 2, 3등급을 초월해서 대학을 간다? 이거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아이가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 그럼 이 얘기 너무 길어지고 어찌됐건 학생마다 다른 환경이 있고 그 다른 환경에 따라서 특목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광역 자사고나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고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가 나오는 거고 어느 경우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뭐 푹 빠져서 뭐를 해라라는 그 정도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래야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 학생의 경우에 어디를 고등학교 선택할 거냐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아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저 서초 방배나 이런 쪽에 가면 또 은근히 또 선생님들이 이 권위적인 냄새가 또 상당 부분 풍기는 교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기준에서는 이 학생이 예의를 갖춘 계김은 좀 필요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능력만큼은 늘상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비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누가 개기면 우리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개긴다는 표현이 표준어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가끔 그런 경우에 어이구 우리 애 많이 컸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사들도 뜨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뜨끔이라고 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어서 제가 무례했기 때문에 뜨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조심해서 내가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면 어쨌든 뭐 어디 가나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댓글로 몇 분께서 댓글을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또 그런 공유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학부모님도 계신 것 같아요. 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혹시 뭐 또 다른 사례라든지 내지는 또 학부모님들이 이게 가만히 보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동지 같은 개념이잖아요. 같은 고민,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가고 있는 거니까 혹시 좋은 게 있거나 또는 의견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 공유해서 더 좋은 그죠?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